안전성을 정부가 얕고 책임집니다. 정부가 믿고 하라고 했으니까 해주셔야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제발요. 나는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피해자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백신을 그냥 계속 맞으라고 할 수 있는가. 누가 참석하고는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보안사약서를 다 쓰고 하기 때문에 인과성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너무 좀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안 돼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나서 지난 8개월 동안 이 백신을 맞은 사람 중에 방역당국에 신고된 전체 부작용 건수가 사망자, 영구장애 등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모두 32만 건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백신과의 인과성을 잘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탐사보도 7에서는 백신의 인과성을 왜 인정받기 어려운지, 그리고 이 백신의 인과성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파헤쳐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사망자 수부터 한번 보죠. 네, 백신 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부터 지금까지 확인해 봤을 때 지난 20일 기준으로 같은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1,108명. 네. 그리고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신고 건수는 1,127건에 달했습니다. 네. 네, 이는 기존에 사망한 799건에 중증에서 사망자로 변경이 돼 328건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백신을 맞고 난 뒤에 사망 신고를 한 건수가 더 많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은 영구 장애 같은 이제 중증 이상 반응 신고, 이거는 또 얼마나 되죠? 네, 방역 당국에 신고된 중증 이상 반응 신고 건수는 12,000건을 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사망을 했거나 중증 이상 신고자 가운데서 인과성을 인정받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네, 20일 현재 기준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것은 사망 2건, 그리고 중증 5건으로 총 7건에 불과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인과성을 인정받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네, 현재 질병관리청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예방접종 이상 반응 피해 보상 심의 기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두 이렇게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인과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해당이 돼서 문제가 크게 없는데요. 네.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과 그리고 백신 부작용 간의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네. 네, 저희가 만났던 피해자분들도 대부분 이렇게 4단계, 5단계에 해당이 되셨는데요. 저희가 그 피해자들을 만나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올해 29살인 김근아 씨. 항암 치료하면서 머리도 좀 빠지고 지금은 좀 많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식 받는 기간에는 되게 좀 힘들었어요. 어떤 날은 그냥 누워 있었는데 눈물이 그냥 막 흐르더라고요. 그랬던 게 심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보건소 운전직 공무원인 그는 인명구조요원으로도 활동할 만큼 건강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에게 불행이 닥친 건 지난 3월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였습니다. 강제적으로 의무 사항이다라고는 하진 않았는데 제가 확진자를 이송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됐었죠. 3월 달에 제가 접종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접종 4일 만에 얼굴과 접종 부위에 붉은 반점이 생겼다는 근아 씨. 그날 밤에 오한이 오고 다음 날엔 감기 몸살 증세, 근육통 이런 경미한 증상이 있다가 3일 후에 이제 갑자기 저녁을 먹고 나서 구토를 하게 됐어요. 근데 구토를 하고 난 후에 얼굴이랑 접종 부위에 붉은 반점이 생기더라고요.
그가 받은 병명은 재생불량성 빈혈. 취재진은 근하 씨를 처음 진찰한 담당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검사상 백혈구 수치도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특히 혈소판은 2만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 혈소판 수치는 15만에서 45만 정도 사이인데 우리가 통상 5만 이하로 떨어지면은 뇌출혈이라든가 기타 부위에 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위중한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당시 주치의가 발급한 진료 의뢰서에는 예방접종에 따른 발진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평상시에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건강한 청년으로서 백신을 맞고 나서 없었던 증상과 함께 재생불량성 빈혈을 의심할 만한 혈액 소견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그런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질병청은 증상 발현이 너무 빠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한 겁니다. 질병청은 다른 이유 때문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지만 그게 뭔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른 영양이 뭔지를 저한테 안 알려주니까, 그리고 원인도 알 수 없는 병을 어떻게 질병청은 어떤 근거로 다른 이유의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들어왔을 때는 이제 성인들은 이제 다 접종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부작용이 점점 발생하니까 30대 이상만 접종해라. 나중에 이제 40대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기 전에 20대인데 맞았는데 이게 또 부작용 인정 안 하는 것도 좀 의아하고. 지금까지 들어간 약값만 1,000여만 원. 근하 씨는 의료비마저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에서 뭐 설명을 해주고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고 그런 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이제 인과성을 밝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 너무 힘든 게 뭐냐면 국내에서 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증상이. 백신을 맞고 이 증상이 발현된 게 저 하나밖에 없어서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인과성 밝히기가. 근하 씨는 백신 접종한 걸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말거리하는 후회도 했었고, 무엇보다도 제일 힘든 게 일상이 완전 바뀌어버리고 그 일상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봐 정부에서 부작용 발생하면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그 했던 말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올 초 백신 접종을 앞두고 대통령은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책임진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백신은 그 부작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그 한국 그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자들의 호소와 정부의 무책임을 성토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백신 접종 후 하루 만에 사지마비에 이르렀다는 한 국민청원. 취재진은 그 당사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올해 27살의 김지용 씨. 그는 7개월째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건강했다는 청년이 하루아침에 걷지 못하게 된 걸까? 재활병원 작업치료사인 그는 일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됐다고 합니다. 22일 날 취직을 했는데 3월 4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됐다는 거예요. 안 맞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병원 100%가 다 맞은 거로 알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지용이는 뭐 의료진으로서 안 맞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휴대폰이 자국이 많이 나와서 접종 10시간 만에 극심한 구토와 고열 증세가 나타나더니 구토 증상이구나. 다음 날 사지마비까지 온 겁니다. 지용 씨가 받은 병명은 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당시 아버지가 담당 주치의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혈관에 조금 평상시 근력에 비해서는 한 7, 80%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고 충분했는데 백신을 맞았고 그게 이제 오후에 부작용이 확실하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 연관돼서 지금 뭔가 아닐까 추정을 이제 하고 있는 상태로. 병원 측 진단서에는 백신과의 연관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음날 병원 측이 말을 바꿨다고 주장합니다. 척수염 소견은 있으나 증상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며 백신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일단은 뭐 결론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증상은 다 없어졌는데 척추에 좀 척추염이 있어요. 보건소에서도 여러 차례 전화가 왔는데 뭐 백신 부작용이냐. 백신 부작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셨잖아요. 이게 뭐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뭐 보고가 되는 증례가 없어요. 그리고 병원 측에선 그 원인을 허리 디스크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허리 디스크가 제일 어이가 없었어요. 평생을 허리 디스크라는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처음 들었을 때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다 하지 않았어요. 화도 나지 않았어요. 진짜 많이 아픈 사람을 앞에다 두고 그런 말 한다는 게 솔직히 말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방역당국 역시 지용 씨의 부작용에 대해 백신과 관련이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이랑 신경과 교수님들, 다른 감염내과 교수님들 이렇게 한 50명 가까이 증상 발현한 게 이상 반응 있는 게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평가를 했거든요. 네, 이게 척수염 진단이 일단 정확히 맞는지도 조금 의문이스럽고 시간적 선후 관계는 있는데 예방접종 때문인지 약간 그런 게 좀 불명확해서 인과성이 좀 없다고 판단이 됐어요. 아버지는 인과성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방역당국은 이조차 기각했습니다. 사유서에는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언제까지 저렇게 안 아파갖고 걸을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돼. 뭔 얘기만 하면 다 이렇게만 하니까 정말 안전히 나올 수 있는 희망 그걸 우리한테 줘야 되잖아요. 이게 건강했던 애가 어떻게 저렇게 되냐고요. 이걸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 마음 자식 키우는 부모라면 정말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지난 10일 지용 씨 아버지가 시청을 찾았습니다. 저 김지용 아버지입니다. 저 시청에 좀 잠깐 와가지고 좀 찾아뵀으면 싶어서. 예, 여기 시청 앞에 있거든요. 그러세요? 그러면은 2층 대위회실이요? 네, 알겠습니다. 인과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재심을 좀 한번 좀 해줄 수가 있나? 재심은 아니고요. 이의신청이에요. 이의신청. 저희는 이의신청을 한번 했잖아요. 재심이라는 것보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한 거예요. 질병청에서. 그래서 이 통보를 한 거잖아요. 지금. 이 통보를 했으니 이 통보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을 때는 그때는 이걸로 가야 돼요. 행정심판이나 그렇죠. 일단 이
사이에 뭐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심판이나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어찌됐든 질병청을 상대로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인과성 심의 과정과 절차에 문제는 없었을까? 취재진은 역학조사관에게 확인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조사를 해서 올리는 입장이고요. 그 최종 판단을 결국 질병청에서 하는 입장인데 저희는 맨 처음부터 사실 김지용 씨가 좀 인과성이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저도 좀 의아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좀 장기간 보고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들도 인과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냈지만 질병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질병청에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그 역학조사관과 그런 주치의들의 의견이 어떻게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진단이 일단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고 시도에서 올려주신 것도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해주시는 것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또 하나가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인과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짓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상이나 피해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의과학적으로마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역학적인 어떤 더 증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전과 후에. 그러면 이런 중증 신고 사례가 얼마나 있냐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1%도 안 되거든요. 수십억 도주 이상이 이미 접종이 됐는데 그러면 만약에 정말 백신이 문제가 있다면 벌써 접종이 중단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WHO나 CDC에서 인정한 것만 인정해주겠다 하는데 저희 역학조사관 분들 얘기하면서 그냥 농담삼아 얘기한 것다. 그러면 질병청 없애고 미국 CDC한테 다 위탁하면 안 되냐 할 정도로. 그럼 저희는 주체적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연구도 하고 좀 인정도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는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용 씨는 다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백신 접종 후 후유증에 시달린 지 8개월째. 지용 씨는 언제 완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백신 부작용 피해자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백신 피해자분들이 직접 뭘 찾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닌 정부 쪽에서 먼저 나서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근하 씨와 지용 씨 모두 백신과의 인과성이 정말 없는 걸까? 취재진은 의료경력 27년의 전 식약처 임상심사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근하 씨의 병원 기록을 살폈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인과관계가 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것은 백신 접종 후 생긴 세포 면역의 과다함으로 인해서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세포 면역이 강한 백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발생할 수가 있죠. 실제로 미국 혈액학회에 확인해보니 백신 접종 후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생하거나 이미 치료됐던 재생불량성 빈혈이 재발된 사례들이 보고가 돼 있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의 발생 시기가 너무 빨랐다는 질병청의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일까? 근하 씨가 백신을 접종한 날짜는 3월 4일, 재생불량성 빈혈을 최초 진단받은 날짜는 3월 23일이었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이 생길 때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혈소판이고요. 혈소판이 떨어지면은 그렇게 그 잇몸 출혈도 생기고 이렇게 멍든 것 같은 반장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질병 경과 자체가 백신 접종하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뜰린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관련이 있다고 보죠. 강 전 임상심사위원은 인과성을 평가할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환자를 진찰한 의사의 소견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럽 그 식품의약품안전청 같은 경우에는 그 주치의가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를 한 건에 대해서 규제기관이 인과관계를 낮추지 말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주치의가 평가한 거는 전혀 지금 근거로 삼고 있지 않은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백신 접종 이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는 지용 씨에 대해선 어떨까? 접종 당일날 밤에 아주 심한 부작용이 있으셨어요. 네. 그 부작용 연속선 상황 안에서 다음날 사지마비가 오셨거든요. 초기에 심한 부작용이 있다는 건 세포 면역이 센 건데 이분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척수염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예. 그 척수염이라는 게 어떤 척수에 염증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역학적으로 그 데미지가 간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시험 중에 신경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이거는 백신 때문에 생겼다고 평가가 된 횡단선 척수염 인례가 이미 있었어요. 미국은 아예 긴급 사용 승인을 안 했어요. 그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 삶을 잃어버린 지용 씨.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픈 거라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그냥 고통 없이 좀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기만을. 우리는 정부 믿고 맡긴 거밖에 없으니까 마친 것도 괜찮다고 맞으라고 했거든요. 제발 우리 아이 일상으로만 돌아오게 해주세요, 누구든. 정부가 믿고 했으니까 하라고 했으니까 해주셔야 돼.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제발요. 네, 백신 부작용에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의 모습이 참 안타까운데요. 이 기자, 도대체 인과성은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피해 조사반을 거쳐서 그 뒤에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인과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백신 접종 후에 이 사망 신고 건수가 1,100건을 넘고 있는데 인과성을 인정받은 게 단 2건뿐이라는 것은 납득하기가 참 힘들어요. 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네.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을 왜 이렇게 정부가 인정을 잘 안 해주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지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I want to be a teacher. 초등학교 임용고시를 앞두고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던 고 이유빈 씨. 하지만 백신 접종 12일 만에 유빈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달 24일 24, 짧은 생을 살다간 유빈 씨의 49제가 열렸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계속 좋은 데로 가. 그런데 유빈 씨는 왜 사망에 이르게 된 걸까? 백신을 접종한 지 나흘째 되던 날, 호흡곤란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다가 기절했다는 유빈 씨. 요 자리가 우리 유빈이가 저기서 아빠랑 같이 오다가 다가와서 아빠 숨 차고 어지러워 하면서 그냥 바로 이렇게 써진 거예요. 여기서 떨어졌어요. 이 자리. 심각한 호흡곤란 증상으로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뒤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그 흉부외과 선생님도 오시고 그 심장내과 선생님도 오시고 뇌를 한번 머리를 한번 찍어보자, CT 찍어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찍고 오더니만은 양쪽에 동맥이 있는데 한쪽은 보이고 한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당시 제주도 내에서 모더나 접종에 따른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인 건 유빈 씨가 처음. 역학조사관이 인지했던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 7월 30일 이제 의료기관을 방문을 하셨고 7월 31일 오전에 의료기관에서 이상 반응 신고를 하셔서 당일 오전에 제가 해당 건에 대해서 인지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혈소판 수치가 떨어져 있다라고 했고 혈전증이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비록 모더나 백신 접종자이기는 하지만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이게 의심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질병청에 항체 검사를 의뢰를 하자 이렇게 당일날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관의 검사 요청을 3차례 모두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더나 백신 접종자이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줄 수 없다라고 회신하고 더 이상의 추가 조치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어도 추후에 인과성이 밝혀진다면은 그러면은 이분은 검사를 못 받은 게 억울해서 어떡하느냐라고 제가 항의를 했을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마찬가지로 혈전증이 부작용으로 밝혀지기 전에는 이 검사 못 받고 사망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경우도 검사를 못 받는다고 해서 억울할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아이 모습이 아이 아플 때 이 모습이에요. 유빈 씨는 제주도 방역당국이 질병청에 계속해서 검사 의뢰를 요구하던 8월 7일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병원 측이 밝힌 사인은 급성 폐색전증에 따른 양측 뇌경색, 저산소성 뇌손상 및 뇌부종. 방역당국은 유빈 씨가 사망한 이후에야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판정 결과는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난 당연히 백신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 안 한 거고 나는 당연히 그 당시부터 멀쩡한 나이가 하루아침에 쓰러져서 이렇게 했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네는 결정을 백신이 영향보다 다른 영향이 클 거라고 지금 판단을 내렸는데 그럼 다른 영향이 뭐냐 이거죠. 그거를 유가족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로 이제 네. 따님께서 임종에 이르시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죠. 혈전이 막혀서 일단 이유는 이거죠. 혈전이 막혀서. 그러면 이 혈전이 왜 막혔냐? 이 원인을 찾아줘야죠. 정말 신중해야 돼요. 취재진은 유빈 씨의 경우는 어떤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제가 검사 결과들을 살펴보니까 혈전증의 소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전부 음성이거든요. 루푸스 항응고인자만 지금 양성인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 사람이 혈전증 소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이 여자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가 면역성 혈전증 소인을 갖고 있는데 또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당연히 그 자가 면역성 혈전증이 생길 위험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셨을 가능성이 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취재진이 실제로 확인해보니 최근 미국과 유럽 공동연구진이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한 내용에는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은 특정 항체가 있는 사람에게 혈전을 일으킬 위험이 더 크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전에 혈전증을 앓았던 분도 전혀 아니셨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백신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네. 더군다나 환자분이 혈소판 감소증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는 질병관리청이 모더나 백신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할 수 없다. 이거는 진짜 너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빈 씨의 유가족은 방역당국에 판정 근거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심의는 9월 3일 날 끝나서 10시쯤에 담당 과장하고 지금 통화를 했어요. 뭐 사다시 쪽으로 지금 뭐 전원일치 합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회의록 있냐? 회의록 없다. 그래 녹취해놓은 거 있냐? 없다. 그래 뭘 갖고 있냐? 결론지만 갖고 있다. 전문가가 와가지고 우리 회의에 참여했나? 그런 걸 알고 싶은 거죠. 감염병 전문가인가? 변호사인가? 그걸 알 의무가 있잖아요. 피해자인데. 의뢰에 대한 평가를 한 건데. 근데 비공개 다 알려주지 않아요. 피해자가 알고 싶어도 보여달라는 건데 그걸 왜 숨겨요? 정보 공개나 이런 측면들은 당연히 충분히 공개를 해야 돼요. 지금 사실 거의 통보는 있다 없다로만 통보되는 거 있을 거거든요. 환자분들도 판단할 수 있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전문가들 논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 통계적인 기법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를 사실 소상하게 알려드려야 그래야 사실 억울하지도 않죠. 국민들이 그런 논의의 과정들을 듣다 보면 아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고민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구나를 알려주는 게 오히려 국민들의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덜 갖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방역 당국은 어떤 근거로 인과성을 판단하며 왜 인과성의 판단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걸까?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는 조사위원들의 신상 정보 없이 전공만 적혀 있습니다. 도대체 그 위원들은 누구일까? 지난 3일 취재진은 한 제보자로부터 어렵게 위원들의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위원들은 총 11명. 그 가운데 의사가 8명입니다. 확인해보니 대부분 소아청소년과 전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식약처, 질병청, 국과수 등 정부 측 인사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기준으로 인과성을 판단하는 걸까?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백신 이거 인과성 심의위원 저희 담당하시는 걸로 들어가지고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서모 위원 측은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교수님께 이제 연락을 드려봤는데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누설하면 안 된다는 비밀유지 서약을 하셨대요.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이모 위원 측은 비밀 서약을 이유로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식약처 위원과도 접촉해봤습니다. 백신 피해 관련해서 심사 같은 게 좀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지 좀 여쭤볼 수 있나 싶어가지고요.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필요한 부분에만 참석하고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병청 조사위원님들한테 여쭤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김모 위원장 측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소아청소년과 김 교수님 연락 주시면 알 수 있을까요? 무슨 일 때문이죠? 인과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심의위원으로 질병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인터뷰 안 하신다고 저희한테 연락 오셨어요, 벌써. 혹시 안 하시는 이유나 이런 거는 따로 있으신 건가요? 따로 이유는 모르겠는데 질병청 관련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질병청으로 문의해가지고 하시라고 따로 이렇게 인터뷰나 그런 거 하긴 되게 어려우시다고. 그렇다면 왜 질병청은 비밀 서약을 하고 인과성 판단 기준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걸까?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질병관리청을 찾아갔습니다. 인과성이 좀 의심이 된다라는 그런 진단서들이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 거절을 당하시니까 혹시 실무자분을 연결안 되나요? 질병청에서도 그 심의위원분이 계시잖아요. 너무 좀 바쁘셔가지고 가족 같은 경우는 또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거절 당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상세하게 할 필요는 있죠. 소통을 하고 좀 설명하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원론적인 얘기는 이미 불팀에서 여러 번 나갔었거든요. 그렇다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떤 입장일까? 지난 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은경 청장을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TV조선 이태영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계속 질병청 통해 좀 공식 인터뷰 좀 요청을 드렸는데 국감전이어서 네, 워낙 바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짧게 질문만 몇 가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양해해 저희 주십시오. 인과성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너무 좀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 한 가지만 좀 질문 답변 좀 부탁드려도 오늘 아마 질의가 많이 나올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취재진의 거듭된 인터뷰 요청에도 국감을 이유로 정은경 청장은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주무부처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TV조선 이태영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희 이번에 미드 코로나 이번에 10일부터 한다고 하셨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거 물론 국감 때문에 바쁘신 거 알겠지만 질문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정치인은, 그리고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들 편하게 하고자 하는 이 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나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 대충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질문하면 다음에 답을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는 건 뭐냐면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느낌에 감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의 강국으로, 경제 강국으로 있는 이 현재의 상황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을 하겠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인과성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인정이 된 거 외에는 다 피해를 인정하고 또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신속하게 그리고 훨씬 더 국민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이런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이 기자 비밀 서약을 하고 국민은 물론이고 피해 당사자에게조차 판단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방역당국의 처사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네, 취재 중에 만난 한 역학조사관은 저희 취재진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내용을 보시면은 내용은 공식 결과 통보 이전에 대외 공포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러한 방역 당국의 처사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백신 부작용에 대한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 정치권과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취재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은 개발되기까지 통상 5년에서 10년 정도 소요된다고 말합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채 1년도 되지 않아 긴급 사용 승인이 난 코로나19 백신. 과연 백신 부작용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취재진은 백신 제약회사들에게 문의를 해봤습니다. 가장 부작용이 많았던 아스트라제네카 측의 입장입니다. 국내 도입 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임상에서 관찰되지 않았으며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합니다. 화이자 측 입장은 어떨까? 화이자 측에서 이게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이게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상반응 접수 같은 경우도 저희 쪽에서 받고 있지는 않아요. 문의를 저희는 이제 질병청으로 먼저 하셔야 된다. 안내는 그렇게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부작용이 있어도 제약사들은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 금지 기준도 사실 화이자에서 만들어 놓은 건 따로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이제 의사의 임상적 판단으로 접종 여부가 결정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쪽에 계시는 주治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시라고 저희가 안내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모더나와 얀센은 방송 전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개발이 한 시간들이 굉장히 짧고 우리가 또 소위 말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상 임상 결과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던 이상 반응들이 대규모 사용 후에 밝혀졌고요. 또 3상 임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추적 기간이 짧다 보니까 장기간의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상 반응은 용량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게 되려면 다양한 용량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상 반응도 같이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특정 몇 가지 용량에서만 테스트를 해서 효능이 나오고 아주 중대한 이상 반응만 안 나오면 긴급 승인이 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반응 면에서는 분명히 지금 접종을 받고 있는 전 세계인들이 상당히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건 맞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임상 단계에서부터 부작용 문제가 아주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전신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때로는 심근에도 작용하고 심막에도 작용해서 심낭염 이런 심근염 이런 것도 이제 일으키기도 하고 특히 이제 치명적인 게 이제 신경계 그런 침범을 하게 되면 길리안 바레 신드롬이라든지 그 횡단 척수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덴마크라든지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 자국에서 혈전증으로 한두 명 사망했을 때 더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안 쓰겠다고 결정 내렸어요. 왜냐하면 백신을 접종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 나라의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영국의 사례를 따라갔는데 제일 그 넓은 적응증, 마치 이 감염병을 줄이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런 안전의식을 갖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이제 30세 이상엔 다 투여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해외는 백신 부작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유럽연합의 식약처라고 볼 수 있는 EMA.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EMA는 백신의 부작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련 부작용의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18일까지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사망한 수가 1,254명이라고 집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48건이 백신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으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매월 최대 811유로, 약 하나로 따지면 21만 원에서 109만 원 정도까지의 기본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노르웨이에서는 3월 초에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백신의 부작용이 사망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인과관계가 없을 수 없다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3월 중순부터 노르웨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금지하고, 그리고 좀 더 조사한 다음에 5월 중순경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완전히 접종 프로그램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도 해외 방역 당국처럼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FDA도 유럽 질병청도 왜 처음에는 인과관계 목록이 없던 질병도 추가로 인정해서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 노력을 왜 우리는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해외 사례는 없는 것을 국내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10만 명 중에 1명이 희귀혈전인데 국내에는 뭐 100만 명 중에 1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이는 인종의 우리가 민족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면 서구에 발생하지 않은 부작용이 우리 동양인 특히 한국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부작용, 그리고 해외에 보고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그건 인과관계가 필요한 거죠. 지난 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 복지위 소속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질타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을 믿고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한 국민들을 이렇게 고통에 빠뜨리고 가족을 불행으로 몰면서 이렇게 냉혹하게 국민을 대하면서 무슨 온 국민에게 행복을 안겨준다고. 질병관리청은 시당초부터 이 인과성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데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기저질환에 백신의 영향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피해자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소상히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절차상에 많은 부족함과 미흡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와 소통을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8개월째. 정부는 백신 부작용의 피해에 대해 처음의 약속처럼 책임지고 답해야 합니다.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계속 질타를 했어요. 그게 왜 국민들한테 떳떳하게 공개가 안 되고 있느냐, 도대체 무슨 이유로. 피해 당사자한테도 그런 자료들을 지금 전혀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국민들이 더 의혹을 사게 되고 피해자들이 더 이해를 못하게 되고 더 의심하게 되고 더 억울해하게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백신의 안정성과 이상 반응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대국민 발표에 엄마는 안심하고 접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화이자 2차 접종 10일 만에 길랑발해라는 희귀병이 걸리셨고 식물인간처럼 7월부터 중환자실에 갇혀 계십니다. 대통령께서 질병청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고 국민에게 한 양턱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국민이 있고 이 나라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네, 국민이 있고 나서 나라가 있다는 이 피해자의 눈물에 흐른 호소가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자, 이 기자, 앞으로는 좀 개선이 있겠습니까?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피해자들의 울분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정은경 질병청장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말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태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백신 접종은 전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을 평가하고 또 그 기준은 무엇인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도 참여하는 독립된 제3의 기구에서 인과성을 평가해서 보다 더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있고 나서 나라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 달라던 국민의 호소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탐사보도 세븐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울시의 고가는 결국 이렇게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습니다. 본질과 많이 어긋나는 거지. 민간 위탁이 아니라 민간에 주는 거지 그냥. 시민들의 손으로 이 가르테를 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있다라고 매도하는 거는 지나친 편견이 있어요. 내부 거래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게는. 주로 어떤 활동이 있는지 혹시? 모르지 안 같으래 우리가 물어봐요.